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꽤 있었죠. 자, 그럴 때마다 너무나 의지하고 그리고 실제로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던 역사적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면서 그리고 이번 3분기 실적에 조금은 특이한 방식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 전략을 가져가려고 하는지 22번째 맞이하는 테슬라 실적의 경험자로서 이 경험에 어떤 바탕을 둔 어떤 저만의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게시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제주도 저희 집에 VIP가 옵니다. 테슬라를 전문으로 다루는 저평가 주식을 아주 발굴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도쿄와 미국 주식 유튜버께서 내일 제주도로 놀러를 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하루 묵고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밤새도록 투자 관련 이야기를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팬딩도 운영을 하고 있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인데 매주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공교롭게 또 내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밤 9시에 이제 유료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해 왔었는데 내일은 특별히 오픈 라이브로 저와 함께 제가 라이브 방송의 패널로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돈을 다루는 투자 채널을 저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 놓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때 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이제 도쿄와 미국 주식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저보다 정말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 실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또 정보들을 아주 수준 높은 정보들을 얻어 가실 텐데 잘 한번 재미있게 이 채널에서 이야기하기 힘든 인생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소소한 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좀 재미있게 풀어가지고 일요일 밤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라이브 방송 그냥 도쿄와 미국 주식 그 유튜브에 치시면은 아마 바로 라이브 방송을 만나게 되실 거다. 그래서 장소는 저희 집에서 거실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재미있게 한번 도쿄와 미국 주식님과 라이브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01달러 2023년 1월 6일이었죠. 그리고 언제입니까? 작년이죠. 2024년 4월 20일이었나요? 138달러. 그리고 올해 4월 7일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210달러. 참 서슬퍼렸던 그런 폭락의 시절이었죠. 근데 그때 저도 모아가는 좋은 기회여가지고 실제로 모아가는 투자를 했지만은 심적으로 왜 쪼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심적으로 당연히 불안하죠. 이거 이러다가 그냥 완전히 더 지옥형으로 가버리면 어떡하느냐. 그 두려움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때 항상 생각해 왔었던 미국 주식 100년 역사에 거의 진리에 가까운 팩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팩트를 항상 기억을 하면서 그 공포 구간에 모아가는 투자를 했었다.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테슬라와 같은 우량 자산의 경우에 그 정고점을 도달하는 데 있어서 평균적으로 그 정고점 돌파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다다르는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4년 6개월을 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414.5달러였죠. 2021년 11월 초에 달성했었던 그 정고점을 계속 뚫지 못하고 100달러대로 갔다가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그때 결국은 이제 그런 모든 어려웠던 순간들을 다 견디고 난 뒤에 2014년 12월 중순으로 기억합니다. 12월 18일이었던가요? 하여튼 뭐 12월 초에 414.5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새로운 정고점을 488달러로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11월로 기억합니다. 414.5달러를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욕을 얻어먹으면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200달러가 안 됐을 때도 2024년도 때 정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있다고 영상으로 올려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승리부터 해서 희망 고문 뭐 온갖 비난들을 그때 받았었죠. 근데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핵심이 되었던 그 정보가 바로 테슬라와 같은 우량 주식은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아무리 길어도 4년 6개월은 넘지 않는다. 그러면 2024년 11월, 2024년 연말은 2021년 11월에 대비해서는 3년이 지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고점을 도달하지 못하는, 전고점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시간이 참 길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네요. 근데 만약에 2024년 연말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2025년도가 되면 4년차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더더욱 확률은 높아진다. 저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미래와 현재에 동일하게 반복이 되지는 않는다.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굳이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또 없지 않느냐. 그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패턴들이 현재와 미래에 그대로 똑같이 반복이 됐던 경우들이 오히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역사적으로 거의 100년이 넘는 미국 주식 역사에서 있어 왔었던 어떻게 보면 불변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도가 있는 그 팩트를 저는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101달러대든 138달러대든 210달러대든 전고점을 반드시 뚫는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자, 그러면은 전고점을 언젠가는 뚫을 건데, 그러면 나는 전고점을 뚫을 때까지 뭘 해야 되지? 그냥 모아가기만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 팩터가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테슬라와 같은 우량 자산은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4년 6개월 이상 걸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지금 488달러가 전고점이죠. 지금 440달러입니다. 진짜 완전히 이제 구분응선까지 온 것이죠. 10%만 올라가도 전고점을 탈환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2023년 10월 23일 한국 시간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바로 전고점을 뚫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은 2027년도에 그것을 맛보게 될 수도 있고, 2026년도 내년에 맛보고, 2028년도에도 그것을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도 끝도 시간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440달러 기준으로 2026년도 10월 23일 날 그 전고점을 뚫는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10%의 수익이 나는 것입니다. 자, 1년 동안에 지금 기준으로 10%의 수익이다.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2027년도까지 갔다. 2027년도 때 488달러를 뚫었다.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쉽죠. 하지만 만약에 2027년도까지 488달러를 못 뚫는다고 한다면 계속 440달러 있진 않겠죠. 저 밑에까지 또 내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300달러, 또 200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5년 동안 투자해보니까 결국은 계속 사모으면 또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계속 또 모아가는 투자를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너는 뭐 1년 후에 2년 후에 488달러에 도달할 것이라 보냐, 그렇게 보려고 이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본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서 가지고 편안하게, 혹시 우리가 앞으로도 이 전고점을 항상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도 전고점 아래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럴 때마다 전고점이 너무나 멀리 보일 때, 결국은 전고점을 뚫는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아마 모아가시는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큰 힘이 되실 거다. 자, 실제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그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3분기 실적 발표 때는 제가 보통은 이 실적 발표 시즌에 발표 당일 바로 전날이나 발표가 있는 그 당일날 본장에서 투자를 좀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예측을 해보고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그래서 당일 전날에도 투자를 해왔었는데, 자, 이번에는 조금은 스탠스를 다르게 가져갈 겁니다. 자, 실적 발표, 그러니까 EPS가 발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일론의 가이던스까지 아시죠?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는 그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모아가는 투자를 해보겠다. 좀 이상하죠? 근데 2024년 1분기와 2024년 3분기 때 EPS가 발표가 되고 난 뒤에 주가가 펌핑을 합니다. 5%에서 6% 정도 펌핑을 하고 난 뒤에 당일날 본장 거래에서는 그렇게 펌핑 되었던 주가 퍼센티지보다 더 높은 주가로 마감을 했어요. 특히 2024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EPS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거의 7% 가깝게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하고 난 뒤에
일론의 가이던스가 나오고 가이던스 이후에 본장이 시작되고 난 뒤에 20%의 폭등이 추가로 있었죠. 자, 있었죠.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7%가 올라간 데서 13%가 본장 마감까지 계속 이루어졌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물론 실적 발표 전에 7% 올라가기 전에 투자를 하면 더 좋겠지만은, 근데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신중하게 바라본다 그러면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렸다가 이제 튀어오른다. 자, 그래도 조금 아쉽겠지만은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분할로 계속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자, 실적이, 미스가 났어요. 지금 EPS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컨센서스가 이거 왜 자꾸 높아지는지 저는 그렇게 좀 탐탁지가 않은데, 자, EPS가 생각보다 이제 컨센에 미스를 해가지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지는 경우에 저는 그때부터도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 왜냐? 이번에는 보통 그렇게 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힘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5%가 하락을 한다. EPS 발표가 되고 난 때. 자, 그러면은 이 역시도 본장 때는 5% 훨씬 넘게 빠지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주총도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EPS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조금은 낮은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그래도 이제 EPS가 미스가 나면은 순간적으로는 주가는 조금 빠질 수가 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가이던스 때 주총도 있기 때문에 조금 만회를 하거나 그래도 그 하락분을 어떻게 보면 좀 디펜스를 해줄 수 있다. 좀 방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을 계속 그래도 떨어질 때마다 계속 가져가면서 본장 때도 모아가는 투자를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적 발표 전에 비중 있게 다루기보다는, 비중을 실어가기보다는 실적 발표 EPS가 나고 1년의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는 그 브레이크 타임 때, 그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때 조금은 비중을 실어가지고 들어가고, 그 뒤에 주가의 추이를 보면서 뒤에 본장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도 가져가는데, 일단은 주가가 EPS 생각보다 잘 나가지고 튀어오를 때는, 그때는 비중을 상당히 많이 실어가지고 브레이크 타임 때 그렇게 투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아마 다른 곳에서 좀 들으실 수도 있는데 잘 못 들어보셨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만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